이거는 한 3년 전 시애틀 모습입니다. 그 당시부터 시애틀은 뉴욕보다도 평균 소득이 높은 도시로 성장을 했고, 여기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건물들의 대부분은 아마존 건물들입니다. 아마존은 40개 정도의 건물을 시애틀에 가지고 있고요. 그게 모자라서 제2본사를 이제 워싱턴 DC 쪽에 짓고 있죠. 아마존을 설명할 때 숫자 1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올해 1월에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가총액 1위를 달성을 했었고, 수년째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또 신뢰받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1억 명 이상의 유료 회원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몇 달 전에 그 아마존 프라임 데이라는 그 날이 있었어요. 저도 아마존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중요한 날인데, 보통 쇼핑 시즌이 있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게 있는데, 아마존이 2015년부터는 우리도 이런 걸 하나 만들자, 왜 꼭 그때만 할인해야 되냐라고 해가지고 하나 만듭니다. 그냥 아마존 프라임 데이를. 그랬는데 그게 작년에 그 하루, 단 하루의 매출이 4.2조 달러예요. 이게 한 5천조 원이 하루의 매출액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아직도 제가 이제 뭐 택시를 타거나 해서 아마존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면 기사님들이 거기 책 파는 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책 파는 데 맞습니다. 책 파는 걸로 시작해서 지금도 팔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을까 보시면, 이커머스 매출에 그 도서와 음반과 뭐 비디오가 한 10% 정도 되잖아요. 12%. 그래서 도서는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마존을 설명하는 거는 더 이상 온라인 서점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파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가 이커머스 사이트인가 라고 해보면 전체 매출의 절반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커머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더 이상 아마존은 그냥 단순한 온라인 서점 이커머스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몇 년 전에는 다소 생소했던 그런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책을 팔던 온라인 서점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4차 산업에 너무나 중요한 그 산업의 선두주자가 됐는지, 저도 처음에는 왜 이런 걸 시작하려고 하지? 처음 아마존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는데,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이래서 아마존이 이런 걸 할 수 있었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아마존이 앞으로 어떤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마존이 인수한 수많은 사업 그 회사들 중에 몇 개 큰 것들입니다. 2009년만 해도 자포스라는 곳을 인수를 했는데, 책도 있어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온라인 신발 가게인데, 그거를 인수할 때까지만 해도 아마존은 계속 제품군들을 늘려오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다른 이상한 기업들을 인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키바 시스템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고, 트위치라는 곳을 인수를 했고, 홀푸드, 링 이런 곳을 인수를 했는데, 하나하나 보시면 이게 이제 키바인데요. 키바는 많이 아시겠지만 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로봇이에요. 사진으로만 보면 좀 힘드니까 이 1세대 킹들이 일하는 그 키바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원래 같으면 창고에서 멀리 있는 거를 사람이 찾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 키바 로봇 수백 수천 대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물건들을 옮기고 또 찾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1세대 키바고요. 지금 아마존은 벌써 2세대, 3세대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트위치 아시는 분 계실까요?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아시죠? 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는 유튜브보다도 더 많이 보는 그런 스트리밍 플랫폼인데, 아마존이 이걸 인수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아마존은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했던 것 같이 트위치를 거의 뭐 한 8, 9년 전에 인수를 했는데, 그
특히나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은 트위치가 가장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게임을 하다가 항상 가서 이제 트위치에서 봐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누가 마이클 조단이 농구를 하는 거를 옆에서 연습할 때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야기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운동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근데 게임은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닌자라는 포트나이트 게임 플레이어인데요. 그냥 자기 게임하는 거 영상만 보여주면서 거의 매달 한 5억에서 10억 정도를 버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이 더 성공하고 어떤 게임이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아마존은 어떤 게임이 성공해도 항상 이기는 그 포지션에 있습니다. 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성장하는 게임 인더스트리에서도 아마존은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존 고인데요. 많이들 아실 텐데 요즘에 이제 시애틀로 놀러 오면 꼭 가보고 싶어 하시는 스타벅스 리저브랑 아마존 고는 꼭 가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가시면 되게 서로 야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한번 맞춰보자만 하시고 가시는데 정말로 갔다가 물건을 그냥 가지고 나오면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온라인에서는 절대 강자지만 오프라인이 거기 온라인보다 한 20배 정도 큰 시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마존이 가장 위협적인 오프라인의 위협적인 존재로 평가를 받는데 홀푸드 아까 보여드렸던 홀푸드를 영입을 하고 또 이런 남들이 가지지 않은 기술과 혁신을 가지고 지금 오프라인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여드렸던 그 링은 스마트홈 기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어 인터폰 같은 거죠. 그리고 아마존의 그 스마트 스피커인 에코가 가장 먼저 출시됐다는 것을 다들 아실 텐데요. 아마존은 에코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IoT 기기들을 출시도 하고 인수도 하면서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도 가장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책만 팔던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로보트가 됐던 이런 스마트홈이 됐던 오프라인의 혁신에 대해서 게임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포지션을 지금 가지고 있는 다들 무서워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It's cloudy, I don't see you when it's dark. I lose your spark night or day.